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찾은 것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한 것으로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양국은 실시간 정보 교류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安保協力により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ユン大統領と認識が一致しているところです. 한미일은 앞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 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서 나아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의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확대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개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이런 가운데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우리 정부의 해법에 반대한 강제징용 생존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승소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3자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3자 해법을 받아들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며 한일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와는 별도로 한일 양자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음 달 초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이번 조치는 한국이 인접 국가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렸다며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오염수 안전성 문제의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는 한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사죄 외교와 선긋기에 나섰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것에 대해선 외국 정상들의 관례라며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상징적 방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 전부터 역사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려온 만큼 일본 언론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 기시다 총리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발언과 함께 두 정상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한 걸 두고 대일 유화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은 개인적 감정일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죄와 반성과 관련한 진전된 표현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간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불만을 뒤로하고 더 협력할 것을 한일 양국에 촉구해온 미국으로서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한국인이 요구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사과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야욕에 대응하고자 한일 간에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과를 제공하지 않고 일본의 과거 지도자들의 성명을 강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기자,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이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 한일 관계 이제 좀 정상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기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1년 10월에 노다 총리가 방한을 했고 두 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게 한일 셔틀 외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를 갔고 기시다 총리가 불과 2달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여기에 불과 12일 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한일 정상은 불과 2달 사이 3차례나 조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 핵 협의 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언급을 한 거죠. 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 협의 그룹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크게 성과라고 부각해온 부분인데요. 일본 역시도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본 역시도 우리처럼 미국의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한미 핵 협의 그룹, 이게 한국과 미국 양자가 했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효성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핵협의그룹과 연계한 3국의 공조 체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이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 놓은 한미 핵협의 그룹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과거사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관심을 모았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나 배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있지만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2015년 아베 담화 역시 포함된 것으로 읽힙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과의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이 가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발언을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해법 발표 이후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과 더 이상 사과는 안 된다는 일본 자민당 내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사견을 전제로 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다는 강제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사죄와 사과가 직접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회담 끝나고 이 만찬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만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부부 동반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2시간 동안 친교 만찬을 가졌습니다. 외국 정상이 관저에 초청된 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만찬 메뉴로는 구절판과 잡채, 탕평채, 한우 갈비찜 등 한식이 제공됐습니다. 만찬주로는 경주 법주가 제공됐는데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의 문화와 스포츠 등 관심사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텐데 오늘 마지막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시다 총리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윤 대통령과는 별도로 단독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오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